와인 만들고 빵을 만들고 김치 만들고 하는 거 그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장내인데 우리가 인간 세포보다 지금 이제 10배 이상 많은 미생물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미생물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 이 공기 중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연구되면서 이제 그 기업들도 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 이놈들은 이제 이상한 미생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분류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하자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2차 전쟁 중에 그 페니실린에 관한 얘기인데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을 우리가 인간이 미생물의 특성을 바꿔서 인간에게 유리한 걸로 바꾸면서 이제 미생물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미생물을 저는 이제 착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착한 미생물을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을 제가 두 권을 갖고 왔는데 지금 책이 많은데 혹시 그 불면증 계신 분은 나중에 책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박근혜 선생님께 책을 드릴 텐데 앞에 내용이 좀 약간 지겹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읽으면 굉장히 수면에 빨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생각했던 것은 이 4개 분야를 좀 골고루 다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나쁜 미생물하고 이상한 미생물 위주로 책을 쓰고 이 좋은 미생물하고 착한 미생물 분야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판을 좀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책은 제가 박근혜 선생님께 드리고 이 책이 그 나름대로 책이 좀 팔리는지 1년에 한 번씩 인쇄가 들어오는데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또 좀 보여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을 그러면 일단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미생물은 굉장히 착한 미생물. 아마 정 박사님이 제가 아실 텐데 이 동그랗게 큰 게 효모입니다. 이게 빵을 만들 때 쓰고 이게 그 와인 만들 때 쓰고 뭐 막걸리 만들 때 쓰니까 알코올 발효를 일어나게 하는 미생물이 큰 효모고요. 또 착한 이 작은 요 형태 이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네요. 크로스가 보이지 않네요. 막대 모양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유산균입니다. 유산균도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4가지 유산균들이 있는데 제가 이 효모가 유산균을 가지고 여기 이제 빵 만드는 거를 이제 아까 SPC 연구소장할 때 저희가 개발했고 SPC 그 제품 중에 뭐 토종 효모 썼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토종 효모가 정확하게 말하면 SPC SNU 70-1 SNU가 들어간 게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그걸 개발해주고 또 이 아까 효모 유산균을 가지고 또 빵을 만드는 걸 저희가 사우도우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 샌프란시스코 가시면은 사우도우 꼭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건 빵하고 좀 더 맛이 약간 신맛이 나는 빵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균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연구는 제가 약간 SPC 연구소장 하면서도 좀 개발했고 그래서 하여튼 요 효모는 이제 이 혹이 나와서 이제 혹이 이제 갈아지면서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출하라고 얘기하죠. 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주 중에 버드와이저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안에서 나온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2개 보면 다 이거 먹고 한 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그러면 이제 아까 좀 거부감 그걸 좀 좋겠다 싶어서 이 사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주제인데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생제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게 28년에 이제 이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처음에 발견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이 2사람이 페니실린을 이제 실제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이제 이 치료를 하다가 그 페니실린이 떨어지면서 실제 그 환자를 치료를 마저 못하고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페니실린이 바로 병균 감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 결과가 그다가 이제 2차 전쟁이 터지면서 이 페니실린 생산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43년부터 이제 그 페니실린 생산 연구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실제 그 전쟁 중에 이 기술이 완료됩니다. 자, 이때 그 개발에 그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그 케미컬 엔지니어였고요. 화공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화공한 사람과 이 생물과학자 중에서 이제 미생물과학자가 한 팀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박근희 전공인 뭐 생물화학공학 뭐 이런 분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쟁 중에 한쪽은 이제 그 물리학자 중심으로 이제 원자 폭탄 만드는 걸 만드는 거고, 또 한쪽은 이제 그 화공과 이제 그 미생물학자에서 항생제 만드는 걸 미국에서 진행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리학자들은 이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거고요. 아니, 물리학자 굉장히 죄송한데, 근데 화공하고 생물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병원균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페니실린이 이제 1940년대 때 개발이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미생물과 인간과의 그게 작게 말해서 병원균과 인간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 인간이 우위에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뭐 콜레라라든가 뭐 페니실린 아니 패스트 같은 그런 이제 그 집단 감염은 이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앞으로 이제 곧 개발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 개발했던 기본의 개념들이 그게 그 미생물 활용에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유전학 기술 나오면서 뭐 인터페론 만드는 거, 인슐린 만드는 기술, 그리고 오늘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정밀 발효 기술도 바로 이때 개발된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가 미생물 활용을 인류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인가요?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 기술가 있어서 이제 그쪽 미생물 쪽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이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두 분이 이제 그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미생물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아까 착한 미생물을 만드는 그 기술이 굉장히 진화돼 정교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 지향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이제 그 화학상으로 그러면 이 생화학 분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제 화학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박근혜 선생님하고 이제 생물공학회 하면서 이제 항상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 화학공학과 생물공학을 합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식품 소재 쪽 관련 분야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활용되는 것이 이 바이오학 소재라든가 뭐 연료, 발효식품 쪽까지 다 우리가 활용되는데, 그러니까 요 기술을 이제 특히 미국에서 식품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 활용하는 기술을 미국 식품 산업에서 정밀 발효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 페니실린 생산 때부터 그때 개발된 기술들이 쭉 활용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 대체 육을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저 기술이 이제 활용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요 기술 위주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식품 쪽에서 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들어갈게요. ESG 이야기 다 빼고, 근데 식품 쪽에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입니다. 고기. 가축이죠. 축산 쪽인데 보통 우리가 1kg의 닭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한 2kg의 사료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1, 4, 8 이렇게 얘기하는데 1, 4, 8일 겁니다. 다음에
1kg 돼지고기를 얻으려면 4kg의 사료가 필요하고, 다음에 1kg의 소고기를 얻으면 6kg의 육인 것 같아요. 그 소고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분석하건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 먹이지 않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만큼 소고기를 먹는 순간에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 많은 소고기를 하고 해서 사료를 해야 되고, 사료를 경작을 하니까 다시 이 농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고기, 특히 이제 가축의 이 축산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 많이 하는 건데, 다행히 이제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다행이다. 아직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축산 쪽, 그러니까 이게 환경 친화적이냐를 떠나서 그런 이제 좀, 다음에 이 원료의 불안정성이 이건 농업의 상승이 있는 이야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초콜릿 원료는 이제 카카오 열매를 가지고 이제 발효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초콜릿 열매가 카카오 열매죠. 옛날만큼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한 예입니다. 또 요즘에 제일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비건이죠. 채식주의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이 고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축용 고기죠. 고기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는 그런 소스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인데, 이 대체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홍단백질을 이렇게 그냥 혼합해서 고기를 대체하는 그 부분을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니까, 고기가 아닌데 왜 육을 쓰느냐, 못 쓰게 해가지고 대체식품이라고 이렇게 되죠. 고기를 대체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 발효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식품 구성 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바이타민 같은 이런 만드는 기술이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이렇게 미국 애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정 박사님도 아시지만 미국의 이 식품 산업도 그렇고 식품 이 커리큘럼을 보면요, 식품공학과에 보면 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없습니다. 생물공학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대량으로 식품 생산해서 유통하고, 유통되는 과정이 변질이 일어나지 않고 오염 안 되고 그냥 소비자한테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좀 정교한 미생물 넣고 발효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다가 이제 2010년에 와서 아까 대체육 관련해서 생화학자들이 좀 뭔가 이쪽에 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그러니까 발효 식품 만드는 기술과 좀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쓴 표현이 정밀 발효라는 단어. 그래서 미국 애들 만든 단어고, 우리나라 같으면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대상이나 제일제당에서 이제 MSG 만드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 기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일본의 아지노모도 시작했지만은, 그 기술은 이제 일본이랑 한국에서는 예년부터 사용했던 기술이라서 이 기술이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아까 말씀드린 미국 애들이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 페니실린을 생산할 때 그때 했던 모든 개념들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진화된 것은 아니고, 그 기술을 식품 소재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아직 응용 분야가 있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때문에. 근데 하나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비건 식당 가서 혹시 비건 식품 햄버거나 드셔본 적이 소세지도 있고 치즈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이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콩에서부터 콩유래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이제 효모에서부터 만들어서
이 햄버거 만들 때 넣어요. 그런데 그 햄버거를 이제 구울 때, 고기를 구울 때, 그게 이제 뭐 소리도 나고 이제 그런데 그 맛이 뭐냐, 보통 피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그 생화학적인 그 단어가 이제 피 맛인데, 그게 이제 그 속에 단백질과 지질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복합적인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향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버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맛있게 되는데, 그 피 맛을 내게 하는 그 핵심적인 단백질을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죠. 사회적인 생화학자가 찾았습니다. 스탠포드가. 그 사람이 이제 이 단백질을 찾아서 그 여러 가지 제품에 활용을 합니다. 그 만든 회사가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체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선두주자로 나왔던 회사가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소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한 일이 단백질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콩류의 단백질을 그냥 혼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 맛을 내는 건 아닌데 색깔을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레드빛 주스를 빨간색을 내서 여기다 그 추출해서 그냥 이 흉내만 낸 거죠. 겉을 낸 거고, 여기는 아까 피 맛을 내는 그 단백질을 아까 정밀 발효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실제 이렇게 만든 거고. 이 두 개를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제조업 미생물에서 보통 하는 그 GMO에서 만든 그 물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해요. 허가를 쓰는데 이건 단순하게 혼합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 분야에서 이제 동원인가 걔들 수입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셔보시 미국 가면 두 개 다 드실 수 있어요. 드신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소비자들 반응 그래요. 이거 먹고 나면은 먹을만 하네. 근데 이거 먹은 사람들은 또 먹고 싶다. 두 개의 차이 먼저 먹을만 하다는 아쉽지만 먹을만 하다 이게 아니고 또 먹고 싶다는 이제 재구매가 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인 이쪽 대체육 쪽에 두 회사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비욘드 미트고요. 밑에가 이제 임파서블인데, 비욘드 미트에 2019년인가 때 미국의 코스닥에 등록이 되면서 돈 엄청나게 투자받고 그 당시에 주식가격이 239불까지 갑니다. 2019년에. 근데 지금 2023년 현재 주식이 13불. 이게 왜냐면 처음에 소비자들이 호기심에서 찾다가 아까 말씀 이거 아니래.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그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하고 그 회사의 이 단기 순이익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완전 손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욘드 미트이 그냥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여기 식품이기 때문에 맛을 소비자들 충족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임파서블은 지금 아직 나스닥에 아직 상장되지는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곧 상장될 걸로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 미래에셋 재빨리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에 보면 여기는 아까 이제 하이텍으로 이제 무장된 기술이고 이게 로텍이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키아 생각이 듭니다. 노키아가 셀룰러,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세계적인 회사가 어느 순간에 지금 없죠. 노키아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쪽 분야도 이 기술 혁신에 의해서 기업의 이 퇴출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구나. 식품 쪽도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텍으로 무장해서 소비자들의 맛을 충족시킵니다. 맛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건데, 지난번에 박정 교수가 강의했었는데 이 맛은 이게 복잡한데 어떤 맛은 이게 참 정량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먹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고, 아까도 그 두 개를 소비자들이 브랜드 테스트 해보면 딱 나옵니다. 이거 먹을만 하다지 또 먹고 싶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욘드 미트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많은데 투자를 많이 받아서 좀 계속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하여튼 비욘드 미트 이게 두 가지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이 정밀 발효 기술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이 파스트푸드가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식품 분야 쪽에 그런 활용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배양육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 배양육은 뭐냐면은 동물 세포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워서 고기를 얻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근육 세포,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근육 키우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뭐 단백질 먹고 이거 근육 잘 안 크잖아요. 근데 근육 세포 잘 안 큽니다. 지방 세포 좀 빨리 자라는데, 그래서 그 근육 세포를 키워서 갑자기 만들겠다. 저는 아직 그게 좀 미래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배양육이란 뭐냐면 이 배양을 통해서 고기를 얻겠다는 문제, 실험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버섯 관련돼 있고요. 이 회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펄피케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우유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이 비건을 용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관심이 있냐면 SK 애들이 여기다가 $200 이게 그래서 SK가 물론 SK하고 메리업이 이제 합작을 해서 $200 투자했는데, SK와 메리업이 이 제품을 국내 어떻게 지금 도입할지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GMO거든요. 국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또 하나 이제 또 재미있어서 이 가죽인데, 이거 동물 피부죠. 대학교 때도 이제 어떻게 기독교 모임에서 제가 창세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공부할 때 카인이 이제 에덴 공원에서 축출 당하면서 그때 다시 가죽 옷을 입혀줬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 옷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그때 배웠는데, 지금 가죽 옷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동물 학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을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투자하고 공장 크게 짓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아까 그런 이제 미생물 활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닐린 아이스크림의 바닐린은 이제 바닐라 향 이것도 이제 바나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닐린이라고는 씨드죠.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미생물에서 만든다고. 빨리 갈게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해외 동향이고, 아까 국내는 이제 비욘드 밋 같이 그냥 단순하게 식물 단백질을 혼합해서 고기 맛 비슷하게 촉감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는 회사들이 이게 신세계에서 SSG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거 드셔보시면은 한번 제가 차이겠습니다. 국내에는 가고 있고. 근데 이 정밀발효 쪽에 아까 원조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 회사를 이제 아직 모르고, 제가 좀 관여했던 회사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술 쪽에 이거 하나씩 한번 드셔보실래요? 앞에서 이거 드시다는 겁니다. 혹시 그냥 짰죠. 아니 일찍 옆에 있는 근데 가루에서 우리는 먹는 거 보고서. 네, 가루 제가 세 개밖에 중요한 없는데. 흘렀다. 네, 괜찮습니다. 알죠. 깔끔하죠. 그래서 어찌 그것도 이상이 죽을 것 같아. 네, 지금 방금 이거 하나 드신 효과네요. 효과네요. 네, 하나 드신 효과는 가루를 해서 좀 주시는데, 엄마 젖을 1리터 드신 겁니다. 네? 엄마 젖을 드신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엄마들 릴리터. 네, 이게 제가 한 일인데, 엄마 젖에만 있는 물질이
있어요. 조금 그게 이제 그 올리고당인데 이거 하고 따로. 그 올리고당을 저희가 이제 아까 정밀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지금 이제 그 이제 시제품 지금 나와요. 예, 판매? 예, 지금 시제품 그 국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분유, 매일 분유는 이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아직 우리나라 식약처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저희 미국에서 예? 조금 한 말씀만. 예. 그 미국에서 직구해서 하는데 단맛 그 우유에 그 모리아큰 단맛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 물질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단맛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저는 이제 고상한 단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좀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식품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진짜 우리가 완벽한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래서 완벽한 식품이라 하면 아마 엄마 저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완벽한 식품은 엄마의 핵심 성분이 발효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모유 속에 한 2g 들어있는데 그 모유에만 있고 위에는 없는 물질인데 그걸 제가 이제 개발했고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한 개의 가격은 얼마예요? 이게 한 2,000원 정도. 예? 여기 하나 스테이크 2,000원. 2만 원씩 해 사 먹어. 네? 2만 원. 이거 하나에 2만 원. 이거 하나에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전박사님 여쭤보셨는데 이 형태는 국내에서 지금 판매를 할 수 없게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판매 안 하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판매가 나와서 미국에서 그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복용할 수 있거든요. 만들기는 한국에서 만들고 SPC에서 만들고. SPC가 다 다른 회사. 여기는 그 AP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국내 그 중소기업인데 얘들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수출한 무역도 수입하는 걸로. 근데 국내는 이제 그 분유에만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앱솔루트 메일에서는 앱솔루트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걸 국내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분유 시장은 뭐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이 이제 시판되고 있고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어려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기본 개념을 개발했고 그 개발한 걸 이제 2016년에 그 아까 AP 테크놀로지라는 그 중소기업의 기술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게 되게 보면 이제 그 개념적인 거죠. 그 프루프 오브 컨셉 정도지 산업적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요 기술을 이제 그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회사에 또 별도로 하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공정을 짓고 또 그렇게 나온 제품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경우는 이제 그 제조 미생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4개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공장을 짓고 이제 국내 승인받은 것이 2021년 4월달에 국내 승인받고 그 2달 전에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22년 12월달에 유럽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하죠. 근데 그 사이 이제 그냥 이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 통해서 이제 그 투자 받고 뭐 이제 많은 투자를 거칩니다. 그런데 원료는 뭐예요? 스타팅은? 예. 맞습니다. 이게 물질 말씀. 이게 그 유당에 그 퓨코스라고 하는 물질이 첨가된 그러니까 당이 3개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당 자체가 좀 분이 다르거든요. 분유 유당, 연유 있죠. 연유가 유당 농축되니까 유당만큼 이제 단맛에 퓨코스가 들어 있는데 그 퓨코스라는 당이 또 제 모르겠어요. 이게 미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애 놓고 나서 왜 미역을 먹었을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튼튼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역을 먹는 바람에. 미역. 근데 일본 사람들도 미역을 먹는데 애 놓고 미역
미국을 먹지 않는데 우리는 출산하고 나서 꼭 미국을 먹는 게 아마 결과적으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하여튼 그 당입니다. 세계 당인데 그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까 중소기업이죠. 4개 유전자 들어간 거를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식품 KFDA, 그러니까 식품의약처에다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료 준비해주는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만들어주는 회사들. 그 사람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복잡한 길을 어렵게 가지고 그러나 안 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승인을 받았죠. 2021년 4월달에 승인을 받는데 네, 승인받고 났더니 그 친구들 얘기가 좀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2월달에 미국 승인 받고 2달 뒤에 한국 승인 받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안 해줘요. 거기 한국은 승인 받고 나니까 그 진짜 그 승인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저 내주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내는 거예요. 미국 FDA를 받으려고 원하니까 절대로 대체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 어려운 걸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사실 보면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이 한 달,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놓고 사람 뽑아놓고 빨리 판매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고 그거 막상 빵이거든요. 심사 들어가면 다음에 보자 그러면 또 석 달 지나는 거죠. 또 다음에 보자 또 석 달 지나가고 보통 인내심 아니면 어떤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잘 됐고 허가 받아서 아까 말씀 앱스도 금지에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보통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잠깐만요. 그 우리 김민수 그 동문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문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프트가 문제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런 거. 그거를 소프트를 생산하는 기자들이나 이분들이 국가부라는 게 뭐냐는 걸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안 해줘요. 우리 제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엽제 우리 김성만 씨가 고엽제 피해자 많잖아요. 그 고엽제 피해자한테 그 보상금을 주는데 그 보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처도 아니고 미국 보건처도 아니고 고엽제 맞는 회사입니다. 아마 회사가 철저히 제조사 책임. 근데 우리는 뭐 팔리고 나면 국가 책임이나 정부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돼.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허가 내주는데 미국 허가 받는 걸 이제 얘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회사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죠. 그 노퀘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낸 모든 자료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처는 더 이상 질문이 없다. 이게 승인해 주는 거예요. 너가 됐으니까 승인해 준다가 아니고 네가 낸 자료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다. 그게 이 사람들 승인해 주는 거죠. 우리는 승인해 준다 하고 노퀘션 리포트하고 다른 거예요. 개념 다르게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이 있는 같이 막 그렇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끝났어요. 근데 사실 그 승인 받았는데 승인 받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시작이에요. 이제 링 위에 올라와서 싸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건데 그 순간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글로벌 시장 가서 이제 게임을 이제 진짜 이런 이제 그 진검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플레이어들 보면은 미국의 그 시빌라 건드는 세계적 회사, 네슬레, 이 식품산업계 삼성전자 같은 거죠, 스위스 회사, 그다음에 바스크, 두퐁, 얘네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건 뭐 다비가 고리아 싸움 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네, 가고 있어요. 저는 이 회사에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좀 자부심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시작된 그 작은 미랄 같은 그 기술이 이제 기업체에 이전이 돼서 쭉 허가받고 실제 판매가 되고요. 판매가 되면서 이제 좀 매출이 일어나고 뭐 회사도 보면 이제 기업 가치도 한 100억 하던 게 지금 한 1000억 이상 큰 회사로 이제 발전했고 그 고용도 처음에 20명 되던 회사가 지금 80명 되는 회사로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측면에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 다 아시겠지만 기술 이전하면 이제 기술료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급 기술료가 있고 이제 경상 기술료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경상 기술료 조건이 있어가지고 네, 작년부터 조금씩 그 기술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즐기고 있는 거죠. 마치 드라이버 잘 마실 때 하는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손맛이라고 하는데 좀 연구자들이 하는 그런 좀 성취감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걸 지금 이제 있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이런 뭐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요. 어쨌든 이 제품이 우리가 만든 제품이 지금 이제 가고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정밀 발효 기술의 기술 수준이 이 우리나라 기술들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죠. 특히 미생물 다룬 기술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CJ, 뭐 대상, 뭐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인 것처럼 자, 네,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짬뽕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짬뽕 같이 지나고 왔지만은 그래도 연구 주제는 제가 일관성 있게 미생물 가지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박사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래서 미생물하고 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퇴임할 때 그때 제가 썼던 표현이 미생물과 함께한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행을 미생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예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늙은 기술이 아니라 이게 클래식 기술이다. 지금도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미생물 활용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의 특징은 미생물은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역시 미생물을 잘 다루신 분은 보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면서 이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긴 풋나무 포럼에 참석하면 부지런해야 되고 현명해야 되고 반드시 보답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생물은 그런데 미생물 학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뭐 그리고 붙입니다. 아까 근데 저희 SPC에 이제 근무를 하셔도 그런데 아니 거기서 만든 빵이 잘 만들어요. 그게 잘 만드는 것은 맛이 좋아. 그래서 이제 부울런스에 했는데 거기가 왜냐면 오페라 하우스에서 뭐 가까이 떨어진 곳에 아주 그 빵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했는데 거기서 제일 잘 팔리는 바켓을 팔거든요. SPC였어요. 근데 그 맛을 갖다가 뭘로 계획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맛에 대해서 나중에 맛있다 그러는 거 왜 맛있는지 분석은 되는데 왜 맛있게 할 수 있는지는 이건 경험적인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뭐 비슷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맛은 어려운데 근데 SPC 때 제가 그 회장님께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글로벌을 굉장히 추진을 하잖아요. 글로벌. 근데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기술적인 기반이 없으면 이건 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분들도 기술에 대한 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K푸드 한식화, 세계화 얘기할 때도 보면 그게 항상 기술이 따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처음에 이제 누가 했을 때 떡볶이 갔는데 떡볶이 기술이 뭐 있겠어요. 그 기술 바탕으로 우리가 식품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혁신에 의해서 뭐 회사가 그냥 이제는 죽고 살고가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부산 안창호 선생이 여러 군데 한국, 중국, 미국을 뭐 넘나들면서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쌓잖아요. 제가 83년부터 85년도에 미국은 커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커서 남부, 동부, 서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부에 하버드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밴드빌트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때 편지가 와요. 근데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름으로.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편지가 왔는데 혹시 이 논문 저자가 한국 사람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거기도 닥터 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아이고 어떻게 반가운지 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포듀 대학으로 교수로 이렇게 이동 중이라 다음번에는 아마 연락을 포듀 대학으로 하셔야 되겠다. 요때서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때 편지 인연 아니었으면 우리 뿌리 깊은 나무 포럼에 연사로 안 왔을 겁니다. 그래 참 이렇게 인연이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이메일이 없어가지고 네. 편지 쓸 때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마우시고 한 가지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어려운 테마를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왜 그 대전에 있는 정준기 박사가 공장을 줘주고 하는 그 회사, 그 젊은 사람이 하는 그 지금 특허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분유에다 섞는데 노인네도 근육 빠지지 않는 아이템. 그러니까 일본 회사로 파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유의 아까 그 올리고당이라는 이 당이 이제 그 홀당 기준으로 하면 이제 3개부터 9개에서 12개까지 이렇게 있는 당을 이제 중간 크기의 당을 우리가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올리고당 자체를 이제 특히 포유류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고 소는 사람에서부터 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동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퓨코스라는 그 당이 붙어 있는 당은 없고 소젖에 조금 남아 있고 사람 한 20g/L인데 소젖 같은 거 우유 같은 거는 한 0.5g. 그 정도 다르고 근데 침팬지 보면 사람하고 그 고성 비슷한데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데이터 분석했는데 근데 왜 그 올리고당을 왜 모유는 그렇게 많을까? 이게 우리가 섭취해서 에너지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애들 장내 미생물이 먹는 먹입니다. 근본적으로. 장내 미생물. 네, 이게 근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에서 먹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애들이 두뇌 발달, 면역 증진, 뭐 그런 게 기여하는 물질이 핵심적인 물질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물질을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정준기 박사 하는 쪽은 이제 우유에도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희소가치에 좀 우유에서 분리 정제를 하면 되는 거지 만드는 걸 왜 그쪽 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물질이 아까 제가 그 스틱을 하는 게 지금 바스프라든가 유럽 회사들은 이게 분유용이 아니고 그 노인용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장내를 이제 애들같이 만들고 싶으면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 지금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우리나라 젊은 40대, 50대 그 과학자들이 조그만 벤치를 만들고 세계하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하나가 늙으면 전부 다 이 살이 빠져서 쭈렁쭈렁해지잖아요. 요거를 방어하는 빠져나가지 않는 것만 하면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대 걔네들 생각은. 그래서 그거를 했던 길을 쓰고 지금들 하는데 일본 애들이 한국 애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도 아니 이유가 그런 그만큼 우리 아니 그럼 미생물이고 그거 예. 지금 생화학 겸 미생물 생화학 쪽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그냥 의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보통 발달돼서 사람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지금 것이 이렇게 아까 이물질이고 뒤죽박죽 돼 있어요. 저기가 돈을 많이 해줘야 의과대학 안 가요. 이런 것들 저쪽은 돈을 안 줘서요. 첨가하는 거. 그거 벤처 그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지금 기술들은 젊은 애들 기술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돼 있는데 돈들이 안 따라. 그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건 아니고 아까 우리나라. 네, 앱슬 볼륨만 나옵니다. 그게 그저 노란 포장 여기 노란 포장돼 있지 않나요? 네, 그건 한장 반을 줄인 거 있고. 근데 국내에서 아까 생산 판매는 직접 구매는 좀 판매 안 되죠. 아니 제가 저 서울대학교 모임에 갔더니 네, 그 앱솔루트 그게 그겁니까? 예, 앱슬 분유 아까. 아, 예, 그거 프리미엄 분유라고 해서 그게 시중에 나와가지고. 아, 그래 이게 네. 따로 소분한 게 있어요. 예. 아, 그게 그거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모였을 적에 뭔가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해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인한테 야 가서 봤더니 빵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야 그 모임 하는데 친구가 우리 임 교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 제자들이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사무장급 이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임학장한테 연락을 하든가 여기 사무총장한테 연락하면 여기 직통이요. 그러면 뭐 그거 의사 만나는 거 또 입원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 포럼은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주는 일.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오늘 가서 하나 권력 하나 잡아갖고 왔으니 좀 하려는 네, 혹시 아까- 그 네. 퓨포스 락토스라는 게 네. 저 아까 칩패치에는 함량은 높지만 그래도 꽤 들어있다고 그러시더니 와유에는 어떤가 혹시 기억나세요? 나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요번에 그 마일주